안녕하세요. 예, 화장실 갔다 뛰어오느라고.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정말 재밌게 보신 거 맞죠? 네. 너무 이런 평일날 늦은 시간에도 영화 결혼하겠나를 찾아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과 이동희 배우님과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 영화 응원하러 와주신 이재훈 배우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정말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화를 이재훈 배우님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인사부터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겠나를 연출한 김진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겠나를 응원하러 온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결혼하겠나를 이재훈 형에게 응원을 받고 있는 선우 역할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설프지만 오늘 진행을 맡은 이 영화를 제작에 참여하기도 한 김성훈 감독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오픈이 됐는데 너무 궁금해요. 재훈 배우님이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GV까지 와주시는 것까지 어떤 마음으로 와주셨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작년에 먼저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감독님을 또 만나 뵙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먼저 할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보신 것보다 먼저 이렇게 보게 돼서 저는 더 설레는 마음으로 언제 개봉을 할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개봉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또 GV에 참여하게 된 게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김성호 감독님이 또 제작하시고 또 우리 이동희 배우가 출연했는데 안 나올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리고 그때 감독님과도 함께 그 영화에 대해서 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또 이렇게 출연도 해주셔서 그래서 개봉하게 되면 GV의 기회가 있을 텐데 꼭 감독님하고 함께 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되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영화를 제가 작년에도 봤고 그리고 이제 개봉하기 또 일주일 전에 또 제가 기억이 좀 휘발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보게 되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또 커플에 대한 또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현실을 반영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경험되어지지 못한 지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이런 난관들을 또 이렇게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 커플의 이야기를 또 보면서 저는 되게 현실감 있는 또 사랑 이야기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또 이동희 배우는 새로운 얼굴로 또 이렇게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이끄는데 정말 놀라는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동희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고 그걸 계속 늘어놓으면서 감독님께
당연히 연출하시고 주연 배우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기뻐서 막 감독님한테 동의배우 어필했었던 그런 또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또 감독님의 또 자전적인 또 이야기도 담겨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더 진정성이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하면 관객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도 굉장히 또 궁금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되게 너무 현실적이고 또 현실에서 올 수 있는 아픔에 대한 어떤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현실 재난 상황극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뭐 정말 보기 힘든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감독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니까 더 막 좀 마음이 한쪽이 짠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본인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이걸 영화로 만들면서 무언가 감독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어떤 뭐 마음이나 메시지나 무엇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실제로 영화와 제가 겪었던 것을 100% 등치시키기는 힘들고요.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 각색도 하고 영화에 맞게끔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에서 저도 저 아버지를 이렇게 부양하는 과정, 이런 과정 안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다 아버지를 내려놓는 게 어떻겠냐, 혹은 차가운 말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이러한 되게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저 혼자만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이제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아주 계속 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올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번 살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첨부하고 싶네요.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인 우리 재훈이 형. 정말 회사를 정말 잘 옮겼다는 생각을 정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동경하던 배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파수꾼을 통해서 정말 제가 굉장히 진짜 손짓할 정도로 놀라움을 정말 가지게 된 연기자이고 또 동료이고 저한테 선배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극장과 독립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재훈시네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참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회사를 잘 옮겼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 영화를 또 형하고 또 이렇게 또 시너지를 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굉장히 참 운명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저는 이렇게 형이 얘기하는 옆모습을 보면서 참 어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예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참 예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영화 도와주셔서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제가 굉장히 또 정말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이자 정말 형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수사반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올 초에 인사를 드렸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지점도 있고요. 참 좀 잊기 힘든 순간이어서 다시 한번 재훈이 형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맞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참고 계속 할 수도 네. 있어요. 그 어딘가 유튜브에서 재훈 배우님이 결혼하겠나에서의 이동희 배우님이 미쳤다라는 그죠? 그 얘기하고 저도 봤는데 되게 강렬하게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정말 되게 힘들게 이 영화 처음부터 막 상황이 어려울 때부터 시나리오를 같이 감독님이랑 수정도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사실 제가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도 두 분이 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보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전 되게 감동받았어요. 배우가 보통 영화를 하자고 같이 할 뭔가 뭐 제작자는 인베이트로 구하러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기다리기만 해줘도 되게 고마운 건데 동희 배우는 그걸 찾아 나서고 그래서 저도 참여하게 됐던 거고 뭐 그런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연기도 너무 진짜 엄청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만하세요. 그 느낌이 어떨지 아니 이게 그만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제가 너무 진짜 잘하셔서 소감이 되게 궁금해요.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네. 제작자시잖아요. 이 영화랑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게 우리 재훈 배우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이제 그거는 되게 어떤 신뢰가 가는 그것도 표현이 또 아니었어요. 저희 대표님이시니까요. 전체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조금 좀 신뢰되는. 근데 저 정말 소감이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지금? 네, 저는 일단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저 신세한탄만 하고 앉아 있지 말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참 도움을 못 받게 되면서 뭔가 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굳은 마음과 어떻게 보면 독한 마음으로 먹고 이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그간 비슷한 캐릭터로 대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캐릭터 덕분에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금전적인 이유 혹은 어떤 좀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작품을 계속 이어나가면 제 스스로가 너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을 좀 멈추고 나서 이렇게 좀 떨어져 보니까 주위에서 정말 많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잊혀진다, 돈을 벌어야 한다, 다 중요한 말씀드리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저의 몫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만히 앉아서 작품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서서 감독님들을 만나고 혹시 작품 쓰신 게 있냐라고 이렇게 수소문하러 다니던 또 그런 시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시기에 스타트가 된 작품이 국도극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도 지금도 역시 후회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좀 유지해 나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뭔지 모를 좀 사명감을 갖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찍은 지금 영화 메소드 연기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좀 집대성이 되는 영화를 어쨌든 결국은 만들었고 그것이 또 어떻게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또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일단 제가 찍어놓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되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정비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장르의 영화를 하고 있지만 뭐 범죄도시도 그렇고 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영화도 열심히 출연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또 그런 영화를 더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이 인사를 드릴수록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영화들을 조금이라도 더 좀
투자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좀 같이 끊임없이 병행을 해 나가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더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서 작품 활동을 해 나가려는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확고하게 좀 더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좀 마무리를 짓자면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한 편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서 작품을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 영화 보시면서 혹시 좀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지금 하면은 아버지께서 또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기초수급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첫 관문으로 이제 병실에 계신 아버님의 이제 지장을 받아야 하는 정말 재미있는 상황으로 연출을 했지만 너무 그런 현실이 또 되게 가슴 아프다. 그런 우픈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또 연출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되게 쉽지는 않았겠다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또 놓여진 이 선우가 너무 되게 안쓰럽고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응원의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막 찍다가 그 인주를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찾는데 다른 사람이 또 무언가를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게 혹시 OTP 카드인가요?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떨어뜨린 것도 그분도 인주를 갖고 있어요. 네, 똑같은 그래서 옆 사람도 똑같은 걸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주가 이렇게 자기 인주는 주 사람한테 가고 그분의 인주는 이제 선우한테 와서 서로 탁탁 이렇게 밀어주는 장면. 그렇죠. 근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약간 열쇠고리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선우 인주는 동그란데 그분 네. 인주는 약간 긴 사각형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네. 이렇게 보였어요. 그렇군요. 같은 상황에 또 이제 놓여 있는 서로를 보면서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딱 그 눈치를 채고 서로 가까이 있는 거를 되게 밀어주는 그 장면이 되게 밑감 있으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를 만약에 설명하자고 하면은 되게 슬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또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현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지만 그 씬은 그래도 좀 위트 있고 재밌게 풀어주신 선택이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이랑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전입신고 주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말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밀도가 세고 진짜로 현실에서 삼촌이랑 만약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연기되겠다는 그런 몰입도가 엄청 많이 생기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조카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뭐 당장 정리를 못하고 마음이 조금 다친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이제 삼촌의 또 이제 초대 그리고 만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삼촌하고 이제 이모를 이제 뵙는데 그 순간에 또 이제 무릎을 꿇고 삼촌한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너무나 진정성 있게 막 그 연기를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내가 이런 모습의 이동희 배우의 연기를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 그 장면은 진짜, 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몰입을 하면서 울음이 터지지? 네. 진짜 실제로 그 일을 겪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니까 제가 보면서 너무 찡하고 가슴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촌은 또 이렇게 네가 독해져야 된다. 그 대사가 뭐였었죠? 모질해. 오지러야 된다. 그 말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선우한테 필요한 얘기인데 또 그럴 수는 없는 또 이런 선우의 입장이고 하니까 거기서 너무 저도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면서 내가 저 상황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무릎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물발을 보겠습니다.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되게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하고 설명하고 싶은 어떤 씬이나 그리고 특별히 애착이 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되게 말씀하신 장면도 되게 좋아하고요. 예, 되게 공들여 쪽도 동희 씨가 워낙 또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외의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 선우랑 우정이 이렇게 서로 각자의 오해나 이런 것도 틀어졌다가 병원 그 벤치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선우와 우정이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말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동희 씨와 지은 씨의 서로의 어떤 연기와 정서나 감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씬 찍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편집할 때도 너무 좋아서 그 장면에서 사실 울라고 만든 장면은 아닌데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희 씨는 동희 배우님 어떤 장면인지 자화자찬 타임을 좀 그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애정하시는구나 하고 더 한번 되새겨볼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 GV 때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가다 보면 커플들이 싸워가지고 말없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저는 제가 뭐 많이 싸돌아다녀서 많이 보는진 몰라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뭐 지하철 입구에서 두 분이서 아무 대화 없이 싸우고 계시고 어떤 데서는 카페에서 이렇게 한 분이 먼저 나가버리시고 어떤 분은 남으셔가지고 계속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들 그런 것들이 유독 뭐 제 눈에 많이 밟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그 선우와 우정이 이렇게 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제 우정이가 먼저 가게 되는 그 장면이 대본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또 그 자리에서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볼 수도 없고 분위기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혼자만의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좀 뭔가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현미경 혹은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선우와 우정은 저런 일이 있어서 길에서 저렇게 서 있었구나를 확장을 하면 이 영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본을 보면서도 인상 깊었던 씬이고 연기를 하면서도 참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런 그 장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화자찬 시간을 조금 지나가면서 그냥 이제 여기 계신 또 재현 배우님하고 동희 배우님하고 수사반장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사실 그 작품을 하면서 놀란 게 많아요. 여기 계신 이재훈 배우님이 사실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아닌데 오랜 시간 연기를 해왔는데 그 갖고 있는 열정이랄까 노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 솔직히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뭐 12시간 이상의 촬영을 하고도 힘든 다 지쳐있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한 컷이라도 더 뭐라도 더 하겠다고 막 정말 불태우시는 모습에 저는 사실 배운 것도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영화나 무슨 드라마를 얘기했을 때 안 본 게 없어요. 정말 많이 봐요. 아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이것들의 총합은 이 일을, 영화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걸 좀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재훈 배우님한테 영화는 어떤 건가요? 영화요? 네.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영화. 약간 위험한 발언이네. 근데 뭐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고 집에서 TV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저는 극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약속한 시간에 딱 와서 정말 이 영화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세계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 그 존재는 제가 어느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순간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고 싶고,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 해 나가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이렇게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그 이상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라는 거는 저한테 그런 의미이고, 예, 존재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정말 부럽고 정말 부럽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결혼할까요라는 영화가 결혼하겠나라는 이 영화가 네, 재호 배님 얘기한 거를 되새김질하더라고. 너무 빠져있습니다. 결혼하겠나라는 이 영화가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게 궁금해요. 뭐 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생각하면 딱 두 번째 영화라는 느낌도 들고요. 앞으로 더 잘 만들어가야 할 영화, 그 사이에 가장 보석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런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데 쉽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협업이라는 걸, 프로들과의 협업이라는 걸 저에게 많이 가르쳐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백인 동희 씨도 계시고 여기 제작자이신 김성원 배우도 계시지만, 저 혼자만의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됐던 전작 독립 영화였다면 이제는 함께 협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덜어내도 되는 그런 영화 시스템 안에서 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김신태 감독님은 저랑 제 입봉하는 영화 공조를 할 때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연출부도 같이 했었고, 동희 배우님도 이제 공조랑 수사반장을 하고 했었는데, 그냥 뭐 친하죠, 잘 알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같이 뭐 GV도 하고 하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솔직히 요즘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뭐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거를 일깨워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아까 재훈 배우님도 얘기했지만 삼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입장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살면서 이렇게 뭐 잘하다 보면 틀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틀린 것보단 다른 게 더 많고 그 사이에서 틀린 거를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도 뭐 사실 모르고요. 근데 이 영화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입장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분명하고 또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근데 거기서 선우라는 캐릭터는 우리 올겨울에 결혼하자 희망을 잃지 않죠. 그거에 대응하는 또 여자친구 우정 캐릭터는 우리 힘내자라고 얘기하죠. 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고민한다고 뭐 한다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삶의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함께 힘내자고 응원해 줄 사람이 있는 거 그러면서 그 다름 혹은 틀림 거기를 헤쳐나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이걸 쓰고 만든 김진태 감독님이나 또 그 선우를 이 현실감 있게 아까 그 인주 부분도 되게 뻔하게 슬프게 찍기 연기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까 재훈민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가 되게 우프게 다가오게 그래서 가슴속에 남을 수 있게 연기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 영화가 되게 제작자 이런 거 하는데 또 신뢰가 없고 어쨌든 내가 되게 훌륭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두 분에게 되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